그래서 자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상선약수, 수선, 니만물이부쟁, 처중인지 소오, 고기어도, 거선지, 신선연, 여선인, 언선신, 정선치, 사선능, 동선시, 부유부쟁, 고무우. 예, 노자 쫙 다 읽고 81장 우리 다 공부한 뒤에 키워드 넉 자짜리 성어가 굉장히 그 후대에 많이 쓰이는 성어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장 탑 클래스에 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선약수일 거예요. 상선약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약수터에 가면 항상 약수터에 가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아마 상선약수일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뜻을 잘 이해 못해요. 우선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을 그냥 말 그대로 우리와 흔히 쓰는 선악의 선을 봐서 착하다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최상의 혹은 상급의 선한 사람은 물과 같아.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틀린 원작이에요. 선이라는 것은 우리 제2장에서 이미 나왔어요. 선의 반대는 악이 아니라 불선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은 잘한다는 뜻이었어요. 잘한다. 그래서 상선은 뭐냐?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자가 생각하는 게 뭐냐? 아까 바로 앞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두에 서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선두에 서고 싶다면, 리더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노자의 생각에 가면 내 몸을 뒤에다 자꾸 놔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뒤에 내 몸을 자꾸 두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선두에 보내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진짜 잘하는 것은 뭐처럼 하느냐? 방금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일일어서서 우리 많이 간다고 합시다. 이제 진짜로 물리적으로 앞장서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내가 앞장설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지치거나 뭐뭐 하면 그 다음 사람이 좀 빨리 된 사람이면 딱 추월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정신적으로 항상 사람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자기는 뒤에 처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기 지도자로 항상 추앙해서 올려놓으면 그 자리는 영원히 뺏기지가 않는 자리예요. 만약에 뺏긴다면 더 행복한 일인지도 몰라요. 더 훌륭한 분이 나왔을 테니까. 그것은 경쟁의 자리가 아니에요. 또 그러한 사람을 상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선, 몸을 뒤로 돌렸는데도 스스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앞장서지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잘하는 능력, 잘하는 것은 노자가 생각할 때는 먼저 양보하고 아까 카르 지베렉이 아니라 성배의 협력 모드로서 남을 도와주는 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예로서 든 게 뭐냐? 자, 노자가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물을 보면서 물을 예를 들어요. 물을 닮게 사는 게 가장 잘하고 사는 거야가 상선약수예요. 가장 잘 사는 것은 뭐처럼 산다고요? 물처럼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처럼 살고 싶습니까? 라고 제가 카톡을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물처럼 산다니 물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거냐? 자, 수선 했는데 이때 선은 역시 동사입니다. 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에 걸리는 목적어 이 두 구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니 만물이 부쟁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처 중인지 소오가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따지면 여기에 때시 생략 때도 생각된다. 이게 다 목적어예요. 자, 물은 잘합니다. 무엇을 잘하냐? 첫 번째 잘하는 것은 뭐냐? 만물을 이롭게 한다. 즉 만물에게 이익을 베풀고 그러면서 부쟁 다투지 않아요. 만물에게 베풀어주고 자기 먹을 챙기지 않아요. 혹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만물과도 다투지 않지만 물 안에서 서로 다투지 않아요. 물이 흘러가요. 앞에 물이 안 간다고 뒷물이 짬뽕에서 건너가는 거 보셨어요? 하긴 해일 일어나니까 짬뽕에서 가긴 하더라. 쓰나미 일어나면 넘어가긴 하더라만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보면 물은 앞물이 가기 기다렸다 뒷물이 따르지 절대 다투지 않아요. 차분 만물을 이렇게 하면서도 저는 다투지 않고 살아요. 또 하나는 보통과 다른 게 뭐냐? 중인지 소오로 읽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미워할 오여, 우리가 중오의 오여, 싫어할 오여. 중무 사람들이 싫어하는 싫어하는 곳. 무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이 어디예요? 자, 어디예요? 여기예요? 무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싫어하는 곳이 어디예요? 낮은 곳, 습한 곳, 어두운 곳이에요. 자, 중인들이 싫어하는 곳, 낮은 곳, 습한 곳, 어두운 곳, 이것에 거처해 하니까 거처하는 것을 잘해내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 싫어하는 게 뭐였습니까? 앞에 자기의 몸을 뒤로 돌린 거, 뒤처지는 거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몸을 자기를 갖다가 왜 바깥으로 내돌린 것, 즉 벤치당하는 것, 아웃당하는 것, 이런 거 다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기꺼이 그 위치에 처하는 것을 잘 해야 하니까 그러므로 자, 기어는 하나의 수고처럼 기억하십시오. 뭐뭐에 가깝다. 영어에 almost 뭐 이런 정도 됩니다. 어디에 가깝다. 거의 어디에 가깝다 이 말입니다. 자, 물이라는 게 자체가 도는 아니에요. 도에 가까워져요. 자, 그래서 이 두 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 뭡니까? 만물을 이롭게 한다.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평화롭게 공존한다가 첫 번째. 두 번째, 모든 중인, 모든 사람들이 싫어한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 겸손하게 항상 낮은 자리에 서브하는, 그러니까 아까 카르 자리가 아니라 선배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 자리에 처하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 가깝다예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좀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좋은 문장을 하나 볼게요. 이건 문장 구조가 다 똑같죠? 가운데 이 두 개만 먼저 번역해 볼게요. 거선지, 이건 어렵지 않아요. 자, 지는 뭐 땅이란 말도 되고 어떤 처지, 상황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선한 지가 이렇게 되는데 이 선한 지한테 이 선이 뭐냐? 이것도 착한 다는 뜻 아니에요. 잘한다는 뜻인데 잘한다는 말이 뭐냐? 이 앞에 이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이제 의역하자면 물처럼 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란데 뭐 때문에? 앞에 내용을 보면 선이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게 물처럼 자라는
처지, 그러한 지역, 그러한 지위에 거처한다. 그래서 전부 다 이하 문장 구조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 물처럼 뭐뭐한 땅, 물처럼 뭐뭐한 연, 물처럼 뭐뭐한 이인, 물처럼 뭐뭐한 믿음, 물처럼 뭐뭐한 통치, 다스림, 그 다음에 물처럼 뭐뭐한 능력, 그 다음에 물처럼 뭐뭐 잘하는 때,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물처럼 잘하는 지위, 상황에 거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릅니까? 여기서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거처한다 하니까 이 처와 같죠, 근원이. 그래서 결국 뭐냐? 낮은 곳? 이런 뜻이 떠오를 겁니다. 낮은 곳, 낮은 곳. 그 다음 문장이 이제 방금 배웠던 의동용법이에요. 문장 구조는 똑같은 이렇게 써졌거든요. 자, 연은 원래 이제 깊은 연못이란 뜻이지만, 위에 이제 선이 물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냥 깊다, 깊음으로만 번역해 줄게요. 이제 아분 뭐 이런 것들 썼었는데, 그래서 물처럼 자라는 깊음입니다. 그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텐데, 여러분들 은사란 말 많이 들어봤죠? 당나라 이후에 중국에는 수많은 은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은자들 중에는 사이비 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은자들이 당시에 많았냐면, 당시에 출세하는 길이 두 길이 있어요. 하나의 길은 뭐냐? 과거 시험 봐서 출세하는 길이 있어요. 그럼 또 하나는 뭐냐? 과거 공부를 않고 산에 들어가서 도를 닦네라고 소문내서 저 사람 도터서 하면은 발탁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나라 때 수많은 도사들이 탄생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도인들도 물론 있어요. 진짜 은자도. 근데 대부분이 뭐냐? 빠른 길을 택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보다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산에 가서 숨을 때는 반드시 찾아오기 쉬운 데에 가서 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등산으로 가서 숨는데 다른 사람이 못 올라오는 복잡한 데를 들어간 게 아니라 딱 들어가고 찾아오기 좋은데, 아니면 딱 들어가놓고 지도 만들어서 이리 오면 찾아올 수 있어요 하고 안내하고 들어가요. 이렇게 숨는 사람들, 그건 가짜의 은자들이에요. 근데 물이란 놈이 낮은 곳에 자기 몸을 숨기고 낮출 때에 그 정신은 그 정신하고 다른 거야. 진짜로 자기를 낮춰서 땅속으로 스며들고 낮은 데로 흘러서 만물을 키워내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의 깊음입니다. 그냥 물처럼 사심 없는 깊음을 번역해 보세요. 아까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명사가 동사 역할을 하면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뭐뭐라고 여긴다. 뭐뭐로 삼는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처럼 이 깊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 두 구가 물을 담는 애 아니다. 그러니까 사는 곳, 낮은 곳에 살고, 이게 깊은 것도 결국 낮은 곳하고 관련이겠죠. 눈에 띄지 않는 진짜로 물처럼 자라는 깊은 곳을 마음으로 삼다. 자, 그래서 이 두 구는 앞에 뭘 이어봤냐면 처, 중의인지 소오입니다. 이게 물의 이 내용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용은 물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주어가 성인이 빠져 있고, 혹은 우리들은 이런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우리들은, 성인은 선지에 거처하고 시면을 마음으로 삼고, 두 번째, 선인을 여는 줄여자예요. 인을 준다. 즉 인을 베푼다.
그럼 선인은 뭐죠? 여러분 기억하신가 보게요. 천지 불이 날 때 인을 뭐라고 제가 번역했어요? 저 아주 의역하면 편애라고 그랬었죠. 인이라는 게 동물과 사람을 가르고 그 사람 안에서도 나하고 연분이 있는 사람만을 이렇게 타겟으로 사랑을 베풀 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인 말고 물처럼 자라는 인. 그래서 그것은 무차별적인 사랑을 선인이라고 그래요. 물 같은 사랑. 자, 물이 흘러내려와요. 혹은 물이 비가 돼서 쏟아져요. 나는 배추김치가 좋아. 배추밭에만 내릴 거야. 나는 무밭에만 내릴 거야. 라고 선택적으로 내리지 않아요. 전부 구부러시 쫙 내려요. 그러한 상태를 선인이에요. 그러니까 선인을 베푼다 이런 말입니다. 이하 여선임부터 사선능까지는 전부 다 네 만물을 설명하고 있어요. 만물을 이롭게 만드는 걸. 만물에게 이로움을 베푸는 것. 그래서 첫째는 물처럼 자라는 인자함을 베풀고, 두 번째는 언선신, 물처럼 자라는 믿음을 말하며, 그냥 언신, 신이란 말 자체가 사람의 말이니까요. 물처럼, 그래서 물처럼 자라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령 우리 이 온대 지방에 따지면 사계절에 우기란 게 있잖아요. 우기란 게 있어서 그러니까 농사 지으려는 사람들이 변해기를 해야 하는데 믿음이 비가 온다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못 오게 하겠어요. 근데 이 물이란 놈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시기 되면 비가 오고 건기는 안 오고 이런 약속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선치. 자, 이 정자는 이 정자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정치할 때 정치. 그래서 결국 이것은 아까 인기인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정도 정치고 이것도 정치예요. 물처럼 자라는 다스림으로 삼는다 이런 정도고, 선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처럼 자라는 능력을 일로 삼는다. 그래서 이 책에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놨을 텐데, 물처럼 자라는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 물이 자라는 능력이 뭐 있어요? 만물을 키우는 것도 능력이죠. 예. 응?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만물을 키워내는 것도 있지만, 진짜 능력은 뭐냐면요, 가장 강한 것을 변화시키거나 부숴놓는 능력은 물이 해요. 그래서 우리 지구의 지표의 모양을 만든 것은 물이 만들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질학적 용어로는 침식작용이라고 그래요. 침식작용이요. 그래서 일 아는 듯 하지만 물이 흘러가면서 콜로라도 협곡도 만들어지고 뭣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노자 글 읽으면 저 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바위, 강한 것을 깨트린 것은 가장 연약한 물이요. 근데 그러한 능력을 일로 삼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는 바로 네 만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이렇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 남았죠,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부쟁이에요, 부쟁. 다투지 않는 거예요. 동선시. 자, 물처럼 착한 때를 움직인다. 자, 이때는 의역을 하겠네요. 여기를 어느 정도가 생략된 걸로 봐서 물처럼 잘하는 때에 움직인다. 이 정도 의역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앞에 물이 안 가면 뒤에 물 안 가요. 그래서 잘 순서 딱 오면 가지 막 싸구나 그러지 않아요. 그게 동선시예요. 동선시예요. 그리고 가령 물이
이렇게 아무데나 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단식 논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계단식 논. 자기가 채워야 할 곳을 딱 채운 다음에 그때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툭 또 내려가지고 또 그 다음 단계 또 내려가지고 그래요. 응? 가령 물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선시예요. 그래서 동선시는 결국 무엇과 연결되면 부쟁하고 연결돼요. 부쟁. 다투지 않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자, 진짜 잘하는 것은 우리가 물처럼 하는 거야. 그럼 물의 어떤 점이냐? 물은 첫 번째, 만물을 이롭게 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물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서도 다투지 않아. 자, 물이 먼저 나오려고 다투거나 아니면 만물과 다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항상 자기는 겸손해서 낮은 자리에 처할 줄을 알아.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 가까워. 따라서 인간은 그걸 벤치마킹해서 첫째는 물처럼 낮은 땅을 거처할 줄 알아야 하고 물처럼 깊은 곳을 마음으로 삼아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큰 심연같이 깊은 물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처중인지 소오를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에 어떤 물처럼 잘 지키는 그 신용을 말하며 물처럼 잘 다스리는 것을 정치로 삼고 물을 다스린다 말하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물을 잘 다스리는 거. 그러구나. 우리 다스린다는 것은 보통 어떤 뜻을 쓰이죠? 어떤 상황이 좋지 않는 것을 좋게 만든 걸 치라 그러잖아요. 물의 기능 중에 뭐가 있을까요? 물이 하는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 기능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 기능 자체가 바로 치의 기능이에요. 치. 그리고 아주 좋게 따지면 사람 치료할 때 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저는 수영장 가서 수영장보다도 옆에 있는 따뜻한 물에 탁 몸 담그고 있으니까 치료가 제대로 돼요. 온천물.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물은 사람에게 참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갖다 잘 정리해줘요. 더러우면 싹 쓸겨나고 먼지 나면 먼지 안 나게 하기도 하고 너무 더우면 물 한번 쫙 부으면 시원해지기도 하고 그러한 다스림, 그러한 정치로 삼아라. 인간은. 그리고 그 잘한 능력을 일로 삼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선시. 물처럼 좋은 잘하는 때를 움직이는 시기로 삼아라. 의어가면요. 그 시기로 삼아라. 자, 그래놓고 결론입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을 주로 묘사하고 있는 거. 물을 묘사하고 있어요. 천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건 사람의 세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천인 물을 본받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천인합이라는 세계가 어떤 세계가 나오냐면 이런 세계가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부유부쟁이므로 고로무우다. 자, 바로 삽니다. 대저 오로지 다투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 물인데 왜 허물이 없죠? 제 썰랑은 농담을 못 알아들으네. 물인데 왜 물이 없냐고요? 허물이 있지. 자, 허물, 우리 오늘 잘못이란 뜻이다, 잘못. 다투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물에게는 혹은 물을 본받는 사람에게는 허물이 없어지는 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왜 부쟁만 나왔을까요? 이게 크게 따지면 하나, 둘, 셋. 이것인데. 자,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자, 동선시가 앞에 뭐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부쟁에 해당된다고 그랬었죠? 근데 그 부쟁, 선동시,
이 부쟁은 결국 선동시를 받는 겁니다. 예? 선동시를 받는데 이 앞의 내용 전체를 그대로 다 쓰자니 너무 길어요. 쫙 생략. 요놈만 딱 따왔어요. 따오면서 요것과 연결을 시켜서 동선시, 다른 말로 하면 부쟁. 이 부쟁 안에는 이 안에가 다 내포되어 있어. 이러기 때문에, 물이 그렇듯이 사람도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는 흠자물, 허물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다. 어렵죠? 어렵죠? 뒤에 도표 한번 보여줘요, 도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물이란 놈은 이런 특징을 가져요. 만물을 이롭게 하고, 그 다음에 부쟁, 다투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고, 아래에 처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 여기부터 올라갑니다. 처와, 책의 순서로 따면, 거선지하고 심선연함을 해서 물이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고,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인을 베풀고 뭐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만물을 이롭게 하는 물의 정신을 본받고, 그 다음에 선시에 움직일 줄로 아는 이 정신, 다투지 않는 정신을 사람들은 본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앞에 문장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이 이것이므로 이것만을 다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걸 요약하자면, 이러한 상태를 요약하자면 부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쟁함으로 아무런 허물이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물을 닮은 인간의 행동 중에 상선, 가장 잘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그 잘하는 것이 결국 물을 담고 사는 것이고, 물을 담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따지면 돌을 담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뒤에는 좀 어렵죠. 어려우면 앞에 것만이라도 제일 첫 단락이라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세요. 어떻게 해요? 상선은 가장 잘하는 것은 물과 같아. 근데 물은 어떻다고? 물은 잘한데 어떤 것을 잘하냐? 첫 번째, 네 만물이야. 물 없이 살아가는 생명체 봤어? 모든 만물을 가장 이롭게 하잖아.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자리다툼한 거 봤어? 대통령 하겠대? 국회의원 하겠대? 아니면 그 물끼리 서로 싸우대? 싸우지 않아. 그게 부쟁해. 그리고 물은 항상 나서서 위로 올라가기를 좋아하대? 아니야. 낮은 데로 같이 하려고 그래. 보이지 않는 곳에 묻혀서 뒷바람을 하려고 해. 여러분들,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근데 오늘 물은 근데 고맙게 우리 몸 안에서 숨어서 깊은 연못처럼 바깥에 안 나오려고 해줘요. 그게 물이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은 바로 중인지소,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것, 축축한 것, 어두운 것, 깊은 것, 그것에 있기를 좋아해. 그 정신만을 그대로 여러분들 따라서 하면 자기도 모르게 도에 가깝게 돼. 그러니까 물을 너희의 모델로, 멘토로 삼아라 하는 게 노자의 생각이에요. 자, 올려봐요. 좀 바깥에 이야기 할게요. 그러면 노자 생각이 뭐 노자가 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노자는 노자 나름대로 자기의 그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고, 사실은 똑같은 물을 놓고도 공자나 맹자가 생각하는 물과 노자, 장자가 생각하는 물은 달라요. 이 노자와 장자가 좋아하는 물은 물의 고요함, 다투지 않음, 낮은데 보이지 않음, 여성적으로 협력하고 뒷바라지하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공자나 맹자는 그렇지 않아요. 공자는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공자도.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인자는 요산하고 지자는 요수란 말을 공자가 한 말이에요. 그만큼 물을 좋아해요. 그럼 공자가 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물은 보고 있으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좋아해요. 그래서 지자는 요수하는 거예요. 지자는 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를 주는 요 핵심이 뭐냐? 공자가 어느 날 제자를 데리고 시냇가에 서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사 여사 부인저. 야, 흘러간 물이 저와구나. 단순간도 쉬지 않기 때문에 이 작은 시내가 강을 이루고 이 강이 모여서 바다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러한 물에 쉬지 않고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이 능동성을 너희들은 배워라. 그래서 초등학교 가지고 공부해라. 그래서 커다란 바다를 이뤄라 하는 게 공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물을 보고 감탄한 이유, 지혜가 뭐냐? 물은 쉬지 않기 때문에 작은 게 큰 물 되고 큰 물이 바다가 된다. 그걸 배워라 이 말이에요. 그럼 노자가 생각하는 물하고 달라요. 노자의 물은 조용한 물이라면 이거는 역동적인 물이에요. 맹자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물을 보려면 여러분들 야, 저 물이 멋지다, 어쩌다 이런 것을 보려면 여러분들은 물의 물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결이 작은 바람만 불어도 출렁거리는 그 물은 얕은 물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들 시골에 그 겨울물 생각해 보세요. 쫄랑쫄랑 오는 물. 그래서 물결이 굉장히 잘 일어나요. 그런데 큰 바다는 좀처럼 물결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서 한번 일으면 물결이 굉장히 크죠. 이러한 물결을 봐야 한다는 역동성. 두 번째, 물을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 물은 너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평범하게 흐르는 것 같지, 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은요, 조금의 빈틈도 빼지 않고 시냇물을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맹자가 감탄한 물의 특성은, 자, 물이 이렇게 흘러왔어. 구멍이 뻥뻥뻥 뚫어졌는데 저 위에 사람들이 보면 안 보일 거야 하고 넘어가는 일 없이 구멍 하나를 다 차곡차곡 다 메우고 지나가요. 이러한 물의 역동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빼먹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이 모습을 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물을 놔두고 노자와 공자는, 노자는 여성적인 부드러움을 추구했다면 공자는 역동적인 것을 추구해요. 근데 그 재밌는 게, 내가 물을 한자로 쓰면 이제 이게 초기 글자는 이렇게 썼어요. 이게 큰 물의 흐름이고 이건 지류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서 우리가 물숫자가 이렇게 나오죠. 요거 물숫자처럼 보이는가요? 이렇게 바꾸면 물숫자다. 이렇게 물숫자가 돼요. 그래서 이걸 주역의 8개로 바꾸면 이 물은 감개가 돼요. 근데 감개 자체가 흥미롭게도 가운데 강한 것은 양효예요. 그 다음에 양쪽 가의 작은 물결은 이렇게 묘사해요. 그래서 물은 동양인의 사고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럽지만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게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은 외유내가한 존재입니다. 외유내가한 존재예요. 근데 공자와 맹자는 이 가운데 강함의 포인트를 맞춰요. 그래서 물이 쉬지 않고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그 강렬한 힘, 그걸 너희들은 배워라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이고, 노자와 장자는 뭐냐? 물은 이것이 아니라 이 부드러움이야. 그래서 물이 다투지 않고 낮은 데 취하고 여성적으로 부른 거, 이걸 배워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뭘 배우시겠어요? 내 결론은 항상 똑같죠. 둘 다 배우세요. 물을 보고 공자처럼 맹자처럼 그 역동성도 한번 공감해 보시고, 물의 부드러움도 공감해 보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노자, 공자가 전부 가고자 하는 길이 그것을 좋아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나간 김에 불화자는 그거 정반대입니다. 겉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가운데는 비어있는 게 불화, 이 리괴예요. 리괴. 그래서 불은 얼핏 바깥에서 딱 보면 굉장히 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불 가운데는 실제로 비어있다고 볼 때요.
촛불이 탁 타고 있으면 촛불 한 가운데는 진공 상태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큰 불 나면 안 도망가려고요. 뛰어 들어가려고요. 뛰어 들어가서 이 속으로 뻥 들어가려고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우리가 물과 불이 정반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도 동양인들이 어떤 관찰력이랄까, 어떤 사물을 보는 그런 그 섬세함이랄까, 이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처음 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예, 오늘 우리 공부한 것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 상성약수를 예, 마지막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복습해 볼게요. 예, 상선은 가장 잘한다는 것은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잘해. 첫째, 마음을 이롭게 해. 그렇지만 다투지 않아. 이게 한 세트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러한 큰 일을 해내면서도 항상 겸손하게 무사람이 싫어한 곳에 처해. 그러므로 물이야말로 도에 가장 가까운 거야.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물의 그러한 면모, 즉 물처럼 낮은 곳, 물처럼 깊은 곳을 거처하고 그것을 마음가짐으로 삼아야 하고, 물처럼 차별 없는 잘하는 인자함을 베풀고, 물처럼 잘하는 믿음을 항상 표현해야 하고, 물처럼 잘 다스리는 것을 다스림으로 삼아야 하고, 물처럼 잘하는 능력을 일로 삼아야 해. 참 번역이 쉽죠? 이제 급하면 뭐뭐로 삼아야 해, 뭐뭐로 삼아야 해 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통과해요. 그 다음에 무명을 조절하면 돼요. 그리고 끝으로 좋은 때, 잘하는 때에 항상 움직여. 그렇게 인간은 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물이 그렇고, 물을 닮아서 사람이 다투지 않는 이러한 상태 전체를 행하게 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이라 물이라 사람은 허물이 없게 되어서, 그 허물이 없게 된 것, 흠잡을 데가 없는 것,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이 뭐예요? 가장 잘하는 거죠. 그게 바로 상선이야 하는 게 이 장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상선약수, 수선, 니 만물이 부쟁, 처 중인지 소오, 고 기어도, 거선지, 심선연, 여선인, 언선신, 정선치, 사선능, 동선시, 부유부쟁, 고무우. 수고하셨습니다.